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 인정위원회야. 최근 굴지의 세계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1억 400만 명 분량의 개인정보를 파견 전산지구원이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아 이를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유효기간, 신용정보도 포함되어 이를 입수한 제3자가 임의로 해당 카드의 실제 사용이 가능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왜 이렇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관계 법령이 여러 개별 법령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 역시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법제도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즉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이를 위반해도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는 어떠한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한 것인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내지 열람 가능성, 확산 정도, 그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과거의 판례에서는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나 2차 피해가 없다면 단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사기가 빈번해지고 그 수법 역시 다양한 사정을 감안하면 신종 금융사기 표적 등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손해는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미국과 독일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데 다소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일본에서는 주민기본대장의 기본 정보가 무단으로 판매되고 2차 피해가 없어도 해당 주민에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미국과는 달리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이 없는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 손해금 제도, 집단소송 내지 정부 대표 소송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과징금이 상당하여 금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더 경제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하고, 징수된 과징금을 특별기금화해 피해자 구제 등에 우선 집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능하면 동의의결 제도 등도 도입해 자발적인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책이 정립되게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